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미국 상황 등등 해서 각종 안보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지금 3년 가까이 싸우고 있는 러시아군이죠. 침공해서. 그런데 이 과다한 전과 보고 그리고 과다한 출세역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비리, 횡령 뭐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역대급 사건이 터졌어요. 굉장히 전과를 조직적으로 조작을 해서 상하급 부대들이 다 짜고 전과를 조작해서 우리 여기 점령했어요 라고 보고를 했더니 크렘린에서 야 여기 한 2년을 격전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점령했다고 잘했어. 자 그러면 누구누구 장군 저기 가서 치하해 주세요 라고 해서 아주 고위급 장성을 보냈는데 가보니까 우크라이나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총 맞아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크렘린이 완전히 열받아서 이 해당 지역의 제병연합군, 우리로 치면 야전군이죠. 그 사령관을 비롯해서 예단장들 여러 명 다 체포를 하고 또 여러 명의 예단장은 지금 도주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찬 러시아군인데 어떤 상황인지 다른 정보들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존 슌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국제형사재판소 이스라엘 관료 체포영장,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관료 몇 명에게 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죠. 이거 취소 안 하면 국제형사재판소 제재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제재라는 것은 일단 미국이 분담해야 할 분담금 안 주면 이 형사재판소 월급 못 받겠죠. 뭐 그런 등등 해서 여하튼 제재하겠다, 빨리 취소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조금 더 특이한 만한 사항이 존 슌 이 상원 의원은 트럼프계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트럼프계 못지않게 이스라엘에 대한 프렌들리한 이런 그 정책을 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트럼프계든 아니든 간에 공화당은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아들이죠. 트럼프 주니어가 군산 복합체는 우리 아버지가 집권하기 전에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는 것 같다라고 비난했는데, 그러니까 뭐 방산업체들하고 결탁한 네오콘들 그리고 민주당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그 이권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싸잡아서 비난하는데, 아니 갑자기 왜 여태까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니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기 거의 초일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왜 에이테킴스 탄도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게끔 이제 승인하냐. 자, 그러면 에이테킴스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 타격하면 러시아는 그동안 이 푸틴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죠.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이 자신들의 무기로 러시아를 타격하게끔 승인하면 전쟁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러면 3차 대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걸 이제 이렇게 X, 과거 트위터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도저히 뭐 짧게는 끝내기 힘들 정도로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자기네들은 빠지면 트럼프 집권 초기에 상당 기간 동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재임 기간이 4년밖에 안 되니까 다음 선거할 때쯤 트럼프가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게끔 만들려는 뭐 이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폴란드 총리는 17일 공습은 개전 이후 최대 규모다. 다가올 몇 주는 전쟁뿐 아니라 우리 미래에도 결정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한 70일 정도를 미사일을 쏘지 않고 있다. 순항미사일 쏘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쫙 모아서 원기옥 모으듯이 딱 모아서 한 방에 때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이제 지난 주말에 그렇게 그동안 70일 동안 모았던 미사일 한 번에 그냥 공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최대 규모였고 다가올 몇 주, 지금 이제 미국이 에이테킴스로 이제 중심 타격해도 돼라고 이야기한 거 등등 해서 이제 전쟁이 더욱더 격화될 건데, 이렇게 돼서 다가올 몇 주는, 즉 트럼프 취임하기 직전의 이 몇 주까지가 현재 이 전쟁의 향방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미래, 3차 대전 일어나면 폴란드의 미래도 희한해지니까 그렇게 결정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자, 그리고 폴란드 대통령은 동쪽 방패 사업에 착수했는데 러시아, 벨라루스와의 국경 지역에 요새화 그리고 방어 준비에 들어간다라는 건데요. 자, 일단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장벽을 세우고 그 장벽 뒤에 철조망 감아서 장애물 만들고 그리고 그 뒤에 대전차 참호 깊게 파서 전차 그냥 빠져서 기동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뒤에 용치 같은 거 만들고 그 뒤에 지뢰지대 만들고 그리고 그 뒤에 벙커 만들고 숲 만들고 자, 이렇게 해서 적이 돌파하기 힘들도록 만드는데 이걸 벨라루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발트 3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과도 연계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전쟁이 코앞에 온 것 같다. 마치 100년 전에 마지노선 만들자라고 하던 그 시기와 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타르는 미국의 경고에 하마스 간부들을 전원 추방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카타르의 포시즌스 호텔 등에 완전히 최고급으로 살고 있던 하마스 간부들이 드디어 추방했는데 튀르키예가 에르도안 대통령이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하마스 간부들 데려와서 보호 조치 중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 튀르키예는 이스라엘과 모든 경제, 정치, 외교 교류를 단교했죠. 뭐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아지즈 나시르자데 이란 국방장관을 접견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이란 특사에 이어서 두 번째 회동을 했는데 이렇게 이란 국방장관이 시리아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관련해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할 거냐라는 걸 논의를 했고 이란 내에서 지금 뭐 신정 체제의 1인자죠. 하메네이가 혼수 상태다라는 설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 각지에서 하메네이를 퇴진 요구하는 항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이란 정부는 하메네이 멀쩡하다라고 이런 소문 퍼지고 있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메네이가 직접 등장해서 나 이렇게 멀쩡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란 각지에서 하메네이의 사진을 태우는 등 이런 항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란 전문가 회의, 여기에서 뭐 전문가들은 우리 같은 전문가가 아니고 진짜로 이란을 이끌어가는 그런 슈프림 리더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 우리가 지금 그 해석을 하자면 장로회의 정도 되겠죠. 이런 데서 하메네이 후계자 3명 잠정 합의했고 그 중에서 하메네이의 아들인 모스타파 하메네이가 차기 지도자로 유력하다. 뭐 이런 거 보면 정말 하메네이가 혼수 상태인 것 같다라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스타파 하메네이는 1969년생인데 이 사람은 뭐 큰 직업은 없고 바스즈 그룹이라고 하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하고는 결이 다른 민병대 그룹을 지금 총괄하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정체제에서 거의 이란은 지금 신정체제니까 그 신정체제에서 다시 또 세습 독재로 들어가는 이런 이란의 행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습하는 것들은 이란, 북한, 초록이 동색이죠. 세상에 이 시기에 무슨 세습입니까? 그러면서 중국 그리고 러시아 거의 종신집권 체제 구축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 종신이죠. 세습이니까. 그래서 종신집권하고 있는 내 불량 국가들 여기 이 종신집권하고 있는 내 불량 국가들을 향해서 정말 흠모의 눈빛을 보내고 충성의 맹세를 하는 듯한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유력 정치인들을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민주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도대체 자신들을 한번 삼자적 관점, 전지적 관점에서 한번 내려다봐라. 그럼 얼마나 참 추악해 보이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항모전단이 요코스카 그리고 이와쿠니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승조원 휴식 그리고 정비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F-35 조지 워싱턴 항모에 탑재된 F-35들이 이와쿠니 기지 그러니까 히로시마 인근에 있어요. 그 이와쿠니 기지에 착륙해서 여기는 미 해병대 F-35도 다 정비하고 운영을 하니까 여기 가서 F-35 관련한 전담 뭐 어떤 수리 정비 좀 하고 그리고 다음에 작전 있을 때 이제 조지 워싱턴에 착함해서 또 작전 나가겠죠. 이렇게 착륙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중국의 푸젠 항모가 11월 18일 제5차 시운전을 출항했는데 J-15T 그리고 J-35, KJ-600 등 2차 캄 테스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일단 그 상하이에 있는 조선소에서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그 딸엔 그러니까 보하이만
뭐 우리 옛날 말로 바레만이라고 했고 그 여동반도 끝이죠. 그 지역에 항행 금지 구역이 선포됐어요. 아마 이런 거 이착함 테스트 하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서해를 거쳐 올라가서 바레만에서 이착함 테스트, 거기 내해니까 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우크라이나 전황 사흘간의 전황을 보면 1650명, 1640명, 1560명의 러시아군 사상 전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8대 격파, 12대 격파, 15대 격파, 장갑차는 26대, 27대, 38대 격파, 차량은 69대, 85대, 107대 격파. 차량 많습니다. 특수장비는 6대, 2대, 2대 격파, 야포는 28문, 36문, 30문 격파, 무인항공기는 28대, 60대, 그리고 어제는 99대. 굉장히 많은 전과가 있죠. 미사일은 어제 더 많습니다. 112대 격추 전과가 있습니다. 이 미사일을 70일간의 그 분량을 쫙 모았다가 이제 한 번에 쏜 거죠. 총참모부는 전투가 149건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적에 손실을 입혔다라고 발표를 했고, 러시아는 포크롭스크 전선에서 화학무기 사용 그리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질식작용제 이런 것들을 계속 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 공세, 우크라이나 반격, 계속 지금 일진일퇴가 벌어지고 있는 포크롭스크 전선입니다. 러시아는 쿠르스크의 젤레니슐라흐 방면에서 공세를 시도했는데 격퇴되었다라는 건데, 이 젤레니슐라흐 지역이 여기입니다. 제일 중심 부분. 여기에서 러시아군이 치고 들어갔는데 격퇴당했다. 아마 이 치고 들어가는 이 러시아군 중에서 북한군들이 상당수 끼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군 포로를 잡든지 북한군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자료들이 좀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직도 조금 깜깜합니다. 자, 그런데 의외의 또 정보가 나왔는데요. 여기 젤레니슐라흐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부분 집중해 주세요. 여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코레노보 동쪽의 올고프카 숲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했다. 러시아군이.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패퇴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아까는 여기 지금 영역이, 우크라이나군의 영역이 이렇게고, 그리고 여기는 경합지역이고, 하얀색은. 그래서 경합지역인 젤레니슐라흐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밖의 러시아 영역인데, 여기에서 러시아군이 돌파를 성공했다. 라는 거예요, 이 숲에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지금 보여줘 왔던 이런 쿠르스크의 영역보다도 지금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곳이 훨씬 더 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휴대폰 어떤 송수신 기록 등등을 해서, 얼마나 많은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점들인데, 파란색이 우크라이나군이고 빨간색이 러시아군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안에는 빨간색은 거의 없죠. 근데 이 바깥 지역에 지금 파란색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기 많죠. 그래서 이 지역이 전체 다 경합지역인가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경합지역은 이것보다 훨씬 더 넓을 것이다. 또 여기 있는 이것보다 우크라이나가 실제 장악하고 있는 것은 훨씬 더 넓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러시아는 17일 야간에 대규모 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역이 피습을 당했는데, 이런 방공 전과가 나왔어요. 미사일 120발 쏴서 102발 요격했는데 18발 맞았다 이거죠. 드론은 90발 쏴서 42발 요격했어. 그러니까 48발 맞았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대단히 많이 쏜 거에 비하면 정말 대단히 큰 피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18발 미사일 맞았으면 상당한 피해가 있겠죠. 또 특히 드론도 요즘 점점 이런 샤히드 236 드론 이런 것들은 제법 파괴력이 되니까 좀 피해가 큰 날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이런 미사일 공격 와중에 러시아가 수당 미사일로 크레멘추크 댐 파괴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댐에 일부 손상이 갔다라고 하는데, 크레멘추크 댐이 여기 키우 바로 아래에 있는 굉장히 큰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왜 생겼냐? 댐을 만들었으니까 호수가 생겼겠죠.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 곳이 아니고 그냥 거의 평야지대다 보니까 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수심이 얕은 그런 호수가, 아주 큰 호수가 생겨버려요. 우리로 치면 소양강, 소양호 이런 거는 수심이 엄청 깊죠. 근데 좁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넓다 하더라도 소양호보다 담수량은 더 많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여기 있는 댐을 폭파시켜서 이 하구에 있는 드니프로, 자포리자 등을 타격을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미사일 낙탄하고 있는 모습인데 동영상 좀 같이 보시면 댐에 명중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손상을 입혔다라는 건데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자, IAEA는 러시아의 공습으로 원전의 변전소 여러 가지 손상을 입었다라고 러시아를 비판했고,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북한이 자주포 50문, 그러니까 주체포죠. 170mm 주체포, 그거 50문하고 240mm 방사포 20문을 공급했는데 이게 다 이제 서울 불바다 하겠다라는 그 포병 세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 불바다를 이 주체포와 240mm 방사포로 하는 게 아니고 더욱더 대구경화, 장사정화된 것들로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2선급으로 물러나니 이제 러시아로 보급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프랑스의 르피가로지는 프랑스와 영국이 스칼프 그리고 영국은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중심 타격을 승인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에이테킴스 미사일 가지고 본토 타격 오케이 한 거와 거의 동시에 나간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프랑스, 영국이 합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르피가로는 또 즉시 또 얼마 안 지나서 이 기사를 또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최종 결정 사항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이 러시아에 최대 10만 명 파병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최초로 라트비아의 군사 전문가가 말한 10만 명 파병설 등등 이게 진짜로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돌연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야전군 사령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나서 일선 지휘관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격전지에서 싸웠던 부대의 야전 사령관부터 말단 대대장에 이르기까지 부대 해체 수준의 전례 없는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러시아 지휘관들 사이에서 다음 차례가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 전선의 세베르스크 축선 공세를 담당하고 있는 야전군급 부대인 제3근위제병연합군에 대한 전례 없는 규모의 숙청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러시아군 일선 부대에서 숙청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복수의 러시아 밀 블로거들이 현지 시각 11월 17일 리포트했습니다. 라이바 등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러시아 국방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숙청 작업에서 제3근위제병연합군 사령관인 드미트리 오브차로프 중장을 비롯해 참모장과 각 분야 참모 전원, 지휘부 실무자는 물론 예하부대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체포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3근위제병연합군은 휘하의 8개 전투여단과 4개 전투연대, 2개 포병여단과 대대급 직할부대를 다수 가지고 있는 야전군급 부대의 규모인데요. 이들은 크레미나 남쪽의 세베르스크 방면에서 공세 임무를 맡아 1년 넘게 임무를 수행해온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포가 확인된 지휘관은 연합군 사령관을 비롯해 제6분리 코사크 차량화 소총 여단장 블라디미르 플루폴타니크 대령, 7분리 차량화 소총 여단장 표도르 벨로그라조프 대령, 123 분리 차량화 소총 여단장 로만 시크로바 대령 등 3명의 여단장과 해당 여단 참모부 전원, 직할대대 대대장 등인데요. 이와 별개로 직할대와 여단 예하 차량화 소총 대대장 전원이 보직 해임되고 주둔지 구류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이 부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에 나선 것은 허위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국방부의 격전지 빌리오리우카를 점령했다고 보고했고, 이는 크렘린에까지 보고됐는데요. 크렘린은 이들의 공적을 지하하기 위해 고위 장성을 빌리오리우카에 보냈습니다. 그러다 빌리오리우카는 우크라이나군 수중에 있었고, 이곳을 방문한 러시아군 고위 간부들은 우크라이나군 공격을 받아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요. 해당 사실을 보고받고 격앙된 크렘린은 제3근위연합군 모든 부대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과 숙청을 지시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이 같은 허위 보고서 작성은 관행처럼 굳어져가는 거의 모든 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국방부가 제3근위연합군의 사례를 공표하고 대대적인 숙청에 나서자 일선 지휘관들은 자신들도 같은 혐의로 처벌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이번 숙청 작업이 러시아군 지휘관들을 어떤 선택으로 내몰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야전군 사령관급이죠. 제가 부대 규모를 보니까 한 2개 군단급 정도 되니 야전군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야전군 사령관, 자, 이 사람이에요. 드미트리 오브차로프 중장.
이때는 대령 때 사진입니다. 여단장 취임할 때, 취임식 때 사진인데, 전쟁 전이에요. 그래서 전쟁 3년 동안, 소장 진급하고, 중장 진급하고 해서 지금 중장으로서 야전군 사령관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 세베로도네츠크 기억하시죠? 2022년 하반기 최고의 격전지가 바로 세베로도네츠크입니다. 22년 상반기 최대 격전지는 마리오폴, 하반기는 세베로도네츠크입니다. 그래서 22년 하반기에 이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스칸스크를 점령했던 러시아군이 지금까지도 2년 동안 그대로예요. 그대로 진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가 크레미나고, 제가 뭐 크레미나 이런 그 지역의 저랑 많이 알려드렸었죠.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담당하고 있는 이 전투, 여기에 빌리오리우카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를 점령했다. 아마 3년 전, 그러니까 22년 하반기 때 러시아군 전차들이 대규모 도하하다가 강에서 그냥 한 대대급이 폭격에 다 빠져 죽고 했던, 기억나실 겁니다. 거기가 바로 이곳이에요. 이걸 이제 점령했다. 2년 동안 못하던 것을 이 부대가 드디어 점령했다. 그러니까 크렘린이 그 보고를 받고, 야, 잘했네. 가서 그러면 표창 주고 치하해줘. 하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크렘린에서 온 고위급 장군이 여기 갔었는데 우크라이나군의 총알이 날아온 겁니다. 죽을 뻔했겠죠. 그래서 뭐야 이거 하니까 점령했다고 알려진 곳은 점령당한 적은 없고 그냥 우크라이나군이 튼튼한 참호선 방어선을 구축하고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역이었던 거예요.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위급 장성이 죽을 뻔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열받아서 제대로 조사해봐 했더니 거짓말로, 그러니까 대대, 여단 그리고 야전군급에서 조직적으로 서류를 위조해서 전과를 확대하고 거짓말을 만들고 해서 없는 전투도 있었던 전투로 만들고 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점령했어요 하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건 아래로 다 나쁘다 된 거죠. 그래서 대대장급 전부 보직 해임, 여단장 체포, 그리고 또 이 재병연합군 야전군 사령관 체포. 자, 이렇게 돼서 여단장 3명은 체포가 됐는데 나머지 여단장들 중에서도 지금 도주 중에 있다고 해요. 자, 도주 중이니까 뭐 그냥 우크라이나로 가서 투항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것들 보면 이 부대뿐 아니라 러시아군은 대부분이 이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거짓말 보고한다 라는 것들. 그래서 자, 이 러시아군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상황인데, 이제 이 현장 지휘관들이 자신들이 살려면 그냥 빨리 도주를 하든지 아니면은 검열하러 오는 검열단을 쏴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양자간의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말 당나라 군대 실제로 셌는데, 아무튼 이 당나라 군대의 끝판을 보여주는 러시아군 상황 살펴봤고요. 그러면 앞으로 한 1000년 후쯤에는 정말 뭐 황당한 이 군기도 없고 아래의 지휘책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군대의 어떤 그 대명사가 지금은 당나라 군대 뭐 이러는데 앞으로는 러시아 군대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